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용도구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용도구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용도구역을 배울 차례고요. 구, 역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했고요. 용도구역 세 가지 중에 용도구역 마지막 배울 차례입니다. 역시 이 용도구역은요. 앞서 나온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요. 그것이 시가와 조정 구역이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고 또 이제 복합 용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이런 단어들이 추가된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펴보면은 내용이 그 결정권자 내용이 다 틀립니다. 여기 시도지사 나오죠. 국가기획과 연관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지정권자 및 결정권자가 이 달라지는 게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 도시, 수, 도, 복합적이고 입체적이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대는 개발 제한 구역. 자, 의의를 보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발 제한구역 나오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는 것. 여기 이제 시도지사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다. 키워드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요. 이 국토계획법에 따로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개특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개특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요. 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이 지정권자, 즉 결정권자가 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도시니까 이 도시를 거꾸로 하면 시도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게 이 도시라는 거, 도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수가 없죠. 특별히 도시 지역에서도 식생이 양호한 산지,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이지 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이것도 행위 제한은요. 이 도시계획법에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따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고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과 이제 구분하셔야 되죠. 개발 제한 구역은 앞서 살펴봤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요. 여기까지 갔지만 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것까지 맞는데,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그런 뒷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더 확산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동안 개발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확산을 막고 농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자는요, 시도지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이 시가와 조정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중 정한 기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한다, 이렇게 저지한다, 유지한 채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5년 이상 20년 이내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이 말인즉 이 다양하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와 유보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것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시가와 유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와 유보 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인 걸 알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5년 이상에서 30년 이내라고 했지 20년 이내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이내라 하면은 3년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3년은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15년으로 정할 수는 있겠죠.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중에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30년이라는 숫자로 또 특정할 수는 없죠. 이 기간을 벗어난 숫자니까요. 자, 그렇게 다양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은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그 해당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조정구역이 끝나는 이 실효 기준일을 보면요, 이 시가 유보 기간, 즉 5년 이상 20년 이내로 뭐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10년이든 15년이든요. 그것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칙으로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효라는, 그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요, 항상 끝난 날 또는 뭐 만료가 된 날의 다음 날이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효력 발생일,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반대에는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 효력 발생일은요, 기본적으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날부터. 그런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었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때 외울 때 도, 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효력 발생은요, 뭐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효력을 잃는 것은 항상 다음 날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효사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가 조정구역은 요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끝나고 나서 효력을 잃고 나서 이제 고시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 문장을 고시해야 실효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놓으면 이건 틀린 문장인 것을 아셔야 돼요. 실효 후에 고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면은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것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행위 제한은 따로 정해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개특법에 의해서 이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이 행위 제한이 되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이 국토계획법 본법에서 바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법률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도시군 계획 외의 개발 행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이 말인즉 이제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인 경우와 그 외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있지만 신고로 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틀린 말이고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예외 조항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외에 개발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인 경우인데 그것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그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이 주민의 요청은 해당되지 않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다 맞을 때 그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가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도 신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사항이 공통적으로 부합할 때 가능하고요.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외에도 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이 6인의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 부분도 가끔씩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런 건축물 중에서 축사나 퇴비사, 잠실, 양어장, 창고, 생산시설, 또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인 이러한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3제곱미터 이하 이런 숫자가 나와서 요거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33제곱미터라고 하면은 더 이상 추가를 못 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주민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대 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이 주택의 증축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하다면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 이런 경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또 부속 건축물의 건축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하나하고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신축, 준축, 재축, 대수선을 말합니다. 자, 위에서는 이제 주택의 증축만 해당되었죠? 증축만. 근데 밑에는 이 신축, 준축, 재축, 개축, 대수선 다 포함해서 이 부속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일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형질 변경, 토지의 합병 분할 이런 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요 3-3 벌금에 처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하고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및 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의제는 없는 대신에 산지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및 신고는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농업 관련 시설이라도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껴들 자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개정된 내용이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서 이 개정된 내용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였고요. 잠깐 가서 보도록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었죠? 요 개정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구역이 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 수면은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공유 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 수면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니까 큰 규모는 해양수산부 장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작은 규모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개정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 결정권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 눈에 한 번 더 바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개정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또 별도법인 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계속 한 편당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문제를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도시 나오면은 시도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대도시시장도 같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자,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요. 이 모든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틀렸고요.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정확히 맞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 보면은, 자,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40번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해야 되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이거 틀린 겁니다. 고시일 다음 날이 아니라 먼저 효력을 잃고 그 사항을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냈죠. 그리고 효력은요, 그 고시한 날이 아니라 끝난 날 다음 날에, 이 시료는 항상 끝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끝난 날 다음 날. 자, 그렇게 틀린 내용이고요.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에 달성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자, 이거 주의하셔 읽어야 됩니다. 이 주민의 요청이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기까지 했죠.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요청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이 내용입니다. 육림의 조림,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이런 것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 6인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는 거고요.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서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죠.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증축인 경우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할 수가 있죠. 허가를 받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자, 공공시설, 공동시설 이거 할 수 있죠.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로 제방, 사방시설의 설치 이것도 할 수 있고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시설로서 농기계 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이렇게 감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1번 요것이 해당됩니다. 이 제외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시가 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자, 1번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자, 이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농업이죠?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은요 33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기존의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서요. 요 100제곱미터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런 숫자도 안 나왔었죠, 아예. 증축 면적인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종교시설도 안 되고요. 공장, 주택 등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자, 이거 잘 모르겠죠? 일단 물음표 쳐놓고요. 시가 조정구역 지정 당시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자, 이런 경우도요.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는 가능한데 이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문이 쉽지 않은 그러한 지문들이죠. 4번이 애매했고요. 결국 이게 답이 되겠는데 밑에 답을 정확히 해설을 해놨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 이런 공장, 주택 등이라 하더라도요. 해당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이 허가를 받아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해당 구역 내에서 그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위한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감을 가지시면은 이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찍더라도 이제 맞는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는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도시혁신구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